네, 일반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희생자에 대한 보상 기준을 담아 개정된 4.3 특별법으로 내년부터 피해자와 유족들을 대상으로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가족관계 특례가 삭제되면서 아쉬움이 큰데요. 오늘 7시 대담에선 제주 4.3 희생자 유족회 문성윤 고문 변호사와 관련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개정된 4.3 특별법에는 당초 담겼던 가족관계 특례 조항이 삭제가 됐습니다. 변호사님은 뭐 유족회와 관련해가지고 변호를 맡으신 경험이 많으시니까 유족과 또 희생자들은 가족관계와 관련해서 어떤 사연들이 있습니까? 네, 사실은 워낙 그 비상식적인 시대에 벌어진 일이어서 자기 아버지의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재되지 못하고 옛날에는 호적이라고 하지요. 네네. 뭐 큰아버지나 작은아버지의 아들로 등재되는 경우는 뭐 비일비재하고요. 네. 심지어 할머니의 자식으로 뭐 등재되는 경우까지 있고 또 이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그 남편이 이제 끌려가서 돌아오지 않으니까 뒤늦게 이제 사망 후에 혼인 신고를 하고 또 아이에 대한 출생 신고를 하고 이렇게 좀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가족관계 등록부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네. 그럼 이번에 삭제된 가족관계 특례 조항은 어떤 건가요?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인지청구, 예를 들어서 뭐 아버지를 찾는 인지청구를 할 때 종전에 뭐 작은아버지 자식으로 올라 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거치고 인지청구를 해야 되는데 네. 그 친생관계 부존재 소송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남편이 사망한 이후에 혼인 신고를 한 것도 이제 특례 조항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제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가 낳은 자식을 남편이 사망한 후에 출생 신고하는 것도 인정을 해주자. 이것이 이제 특례 조항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그 세 가지 좀 중점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당초 개정안에는 인지청구 시 민법상 친생자 관계 부존재를 간주하는 특례가 담겼는데 네. 사실 용어 자체가 어렵습니다. 네. 좀 쉽게 설명해 주신다면. 말이 좀 어렵긴 한데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아버지가 끌려간 후에 이제 본인에 대한 출생 신고가 이제 작은아버지의 자식으로 등재된 경우가 이제 비일비재하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아버지를 찾기 위해서 인지청구를 해야 되는데 네. 그 먼저 작은아버지의 자식이 아니라는 친생자관계 부존재 소송까지 제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하지 않아도 인지청구만 해도 된다. 이제 이런 것이 이제 그 조항의 핵심적인 내용이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럼 당초 개정안에 이걸 특례 조항으로 담았던 이유는 뭔가요? 그러니까 이제 유족들이 자기 아버지를 찾기 위해서 인지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종전 지금의 규정대로라면 별도로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까지 같이 제기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인 면이나 또는 비용이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런 걸 좀 더 간소하게 해주자 이런 취지에서 이런 특례 조항이 이제 반영됐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비용 같은 거는 개인이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소송을 하게 되면 국가에서 대신 부담해 주는 것도 아니고 결국 개인이 비용 부담을 하면서 변호사 선임을 한다든가 아니면 본인이 직접 소송을 하더라도 각종 비용을 들여가면서 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만이라도 좀 줄여주자 이런 차원에서 그 개정안에 이 조항이 반영되었다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 대상자가 불분명하고 또 현행 민법으로도 인지청구 예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라면서 삭제된 게 맞습니까? 네. 그런 이유로 이제 삭제가 됐는데 사실은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 대상자가 불분명하다 이 이유는 좀 설득력이 없고요. 그거는 좀 더 보완을 하면 되는 문제일 뿐이고 또 인지청구의 예외 조항을 적용하면 된다 하는 논리도 조금은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지청구의 예외 조항은 극히 제한적으로 돼 있고요. 누가 봐도 이것은 가족관계 등록부상 이 사람의 자식이 아니다라는 게 명백한 경우에 한해서 이제 그 친생자 추정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이제 친생자 관계 부존재 소송을 따로 제기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예외 조항인데 실제 그런 예외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그런 이유로 이거를 이제 개정안에서 이번에 통과시키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좀 수긍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럼 지금 이 조항이 삭제가 됐으니 관련된 유족들은 어려움이 더 크겠어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도 제기해야 되고 인지청구 소송도 제기해야 되는데 따로 해야 되는데 그런 이제 번거로움도 있고 인지청구 소송 자체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유해가 그러니까 유골이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뭐 DNA 검사라도 할 수 있지만 유골이 없는 분들도 상당수 있거든요. 행방불명이 된 경우도 있고 그런 분들한테 이제 당신이
돌아가신 분의 자식이라는 걸 이제 증거를 대라, 생물학적으로 입증을 해라 그러면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려운데 그 전에 친생자관계 부존재 소송까지 같이 제기하라고 하는 것은 유족들한테 너무나 이중적인 부담을 주는 좀 그런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얘기지요. 네. 또 삭제된 조항이 혼인 특례였는데 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끌려가고 기다리다가 이제 돌아오지도 않고 소식도 전해오지 않으니까 그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가 뒤늦게 혼인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자식에 대한 출생 신고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남편은 이미 혼인 신고 전에 사망한 게 판명이 됐어요. 네네. 그러면 사망한 이후에 혼인 신고는 무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다시 무효로 해버리면 이분들한테 여러 가지로 이제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에 그런 거를 그냥 인정을 해주자 특례 조항을 줘서 이제 그런 게 혼인 특례 조항이었다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혼인신고 특례 조항이 필요하다, 유족들에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데 왜 그렇습니까? 이게 만약 무효가 돼버리면 기본적으로 그 처는 희생자의 처가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자식도 희생자의 자식이 안 되는 것이고 그러면 처는 이제 완전히 이제 갈 곳 없는 신세가 네네네. 되어버리는 것이고 자식도 예를 들어서 보상금이라고 받으려고 해도 아버지의 자식이라는 게 입증되지 않으니까 다시 인지 청구를 또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어서 사실 그걸 유족들한테 감내하라는 것은 너무나 좀 가혹한 처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렇게 삭제가 된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신분하고 상속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뭐 이런 거에다가 또 사실혼 관계에 대한 이제 입증이 좀 부족하다. 뭐 이런 이유로 삭제가 됐는데요. 워낙 비상한 시국에 벌어졌던 일을 지금의 잣대를 가지고 그것을 이제 재단한다는 것은 조금 맞지가 않지요. 그리고 그런 신분 관계, 다시 말하면 사망 후에 이루어진 혼인 신고나 출생 신고가 수십 년 동안 유지돼 왔고 그걸로 인해서 뭐 별다른 문제가 야기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신분 관계를 그대로 인정하자는 것이니까 별달리 이렇게 불공평하거나 신분이나 상속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럼 이 조항이 삭제되면서 갖는 유족들의 어려움은 또 뭔가요? 뭐 마찬가지로 이 조항이 삭제되면 결국은 처도 아니고 자식도 아닌 꼴이 돼버리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를 찾기 위해서 별도의 소송도 해야 되고 예. 별도의 비용도 들여야 되고 시간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이 희생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이후에 희생자의 친자로 출생 신고된 사람에 대해서는 인재 효력이 있다는 것으로 본다라는 이 조항도 삭제가 됐어요. 예. 네. 마찬가지로 이제 그 경우도 이제 삭제가 되면서 이제 결국은 유족들한테 이제 가중되는 그런 어려움은 더 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당초 이런 조항들이 개정안에 포함됐던 이유는 유족들한테 아버지를 찾거나 남편을 찾거나 이런 부분을 좀 더 간소한 절차로 또 이미 기존에 가족관계 등록부에 신고돼 있는 것을 좀 인정해주는 차원에서 특례 조항에 포함돼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삭제되면서 사실은 이제 참 어려움이 크게 된 거죠. 이게 다 논의가 되고 삭제가 된 거죠? 뭐 수차례 공청회도 했고 토론회도 했었고 또 유족들 의견도 들어보고 이렇게 해서 개정안에 반영이 됐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제 법사위에서 이제 심리하는 과정에서 삭제가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결국 특례 조항들이 삭제가 되면서 보상금을 받는 대상 규모에도 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물론 적지 않은 게 아니고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네. 이제 당장 이제 내년부터 이제 보상금이 순차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희생자의 이제 자식들이 이제 당연히 보상금 수급권자니까 청구를 해야 되는데 가족관계 등록부에 그 희생자의 자식으로 등재되지 않았으니까 보상금을 청구할 수가 없고 보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또 아버지를 찾는 소송을 또 해야 되고 이런 번거로움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소송을 하라고 말은 하기 쉽지만 실제 그 유족들께서 그 소송 절차에 관여하고 소송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 것이죠. 변호사님이 굉장히 답답하시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에서 별도의 용역을 준비 중이라고 하던데 어떤 대안이 나올지가 또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은 뭐 구체적으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용역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된 게 없는데 기본적으로 당초에 그 개정안에 반영되었던 내용들은 포함을 시키되 그거를 좀 더 보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3가지가 삭제가 돼버렸는데 네. 그 3가지를 없애지 말고 그 3가지에 대해서 지적된 문제점들을 좀 보완해서 그 3가지가 현실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다시 보완 입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요. 지금까지 그
문제된 그 가족관계 등록부로 인해서 신분관계에 별다른 영향도 없었고 수십 년 동안 그대로 지속돼 왔고 또 상속관계에도 별다른 영향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 용역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명료하고 구체화돼서 다시 보안입법에 반영이 되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